네, 어제 우인성 재판부는 사자성어와 라틴어를 써가며 권력의 유무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며 하나의 판결문에서 모순되는 판시를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우인성 재판장은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이 공평해야 한다며 고사성어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최고지위를 남용해 최고형을 선택해도 부족하다는 특검의 15년 구형 이유를 반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양형 이유에선 돌연 지위를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모순된 말 속엔 일반인이 흔히 쓰지 않는 한자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의, 혹세무민이라며 판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금품을 먼저 요구해 적극적으로 받은 건 아니란 취지로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지만 건진법사는 김건희 씨가 처음엔 꺼렸는데 3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가면서 쉽게 받게 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비서를 통해 자기 취향에 맞는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습니다. 샤넬 신발엔 사용감이 있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TV로 생중계된 우인성 부장판사의 오늘 선고엔 여러 부연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구형량과 큰 차이가 있는 선고 결과에 파장이 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말하면서는 김건희 씨의 반성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민 앞에서 또 법정 안에서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점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우인성 재판장은 옛말을 소개하며 김건희 씨의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을 내선 안 된다며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던 특검은 최고형을 선택해도 부족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고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통일교로부터 6,2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건희 씨에게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가 처음엔 꺼리다, 이후엔 선물을 쉽게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건희 씨는 선고 결과를 들은 뒤 재판부를 향해 2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선 변호인들과 만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검은 코트와 정장을 입은 김건희 씨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옵니다. 선고 날인 오늘 역시 지난 재판들에서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고 내내 거의 미동 없이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단이 나오자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변호인들에게 설명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걸고 그러자 최지우 변호사가 귓속말로 답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판단.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에게 번갈아가며 말을 거는데 최 변호사가 조용히 하자는 손짓을 보이고 최 변호사는 무죄라는 입모양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꾸짖는 말을 들으면서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무죄 부분을 알리길 원하냐는 질문엔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곤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려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간 김 씨는 변호인들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형이 높게 나온 부분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라틴어는 현대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 보루입니다. 헌법 제27조 4항 제8자 개헌으로 처음 명문화된 무죄 추정의 원칙. 고문과 강압으로 얻어낸 자백, 반인권적 수사와 재판, 그와 결별할 수 있는 이 조항은 그 시대를 거쳐온 수많은 시민의 피와 눈물의 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재판정에선 법 앞에 평등 또한 강조됐습니다. 이 대원칙들 사법체계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권력을 이용해 수사 자체를 회피하거나 황제조사로 사법적 정의를 그리고 검증을 비켜갔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민의 피와 눈물로 세운 그 원칙들 위에 서서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를 법의 언어로 교정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닐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